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기업,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송금이나 결제에 쓰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정말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됐죠. 네, 그런데 이 편리한 서비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이게 오늘 저희의 질문입니다. 단순 결제를 넘어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제 단순 결제 회사가 아니죠. 하나의 거대한 금융 플랫폼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거든요. 최근 실적이나 앞으로의 전략을 보면 그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 금융 플랫폼이요. 기대되는데요. 그럼 바로 최근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2025년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꽤 괜찮았어요. 네, 맞아요.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았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5% 늘어서 2,38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93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어요. 와, 이게 정말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습니다. 93억 흑자. 물론 아직 규모가 엄청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 그렇죠. 방향성. 특히 주목해야 할 게 그 금융 서비스 매출의 성장세예요. 정말 폭발적입니다. 금융 서비스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네, 예를 들어 투자 서비스 매출, 이게 148% 늘었고요. 보험 서비스 매출은 88%나 뛰었어요. 148%요? 잠깐만요. 거의 1.5배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엄청나죠. 이게 뭘 의미냐면 카카오페이가 그냥 결제만 하는 곳이 아니라 증권이나 보험 같은 좀 더 수익성이 높은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 사용자들이 카카오페이 안에서 투자도 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그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론 기존의 결제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해외나 오프라인 결제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만 해도 아직은 송금이나 결제 위주로 쓰는데 이게 투자나 보험까지 가는 게 정말 대세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사용자들을 어떻게 더 끌어들이고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게 바로 핵심 질문이죠. 카카오페이의 전략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라고 하죠. 이걸 늘리는 거고요. 네, MAU? 다른 하나는 사용자 한 명당 평균 매출, ARPU라고 부르는 이 지표를 높이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쓰게 하고 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들겠다. 이거죠. 음, 어떻게 그걸 달성할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겠죠? 그럼요. 전략은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치 사슬의 확장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사업 영역을 더 깊고 넓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아, 가치 사슬 확장. 예를 들면요. 자, 결제 같은 경우엔 기존 온라인 간편 결제 잘하고 있잖아요. 이걸 넘어서 피지,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대행해주는 영역까지 직접 하겠다는 거고요. 오프라인 결제나 해외 결제 시장도 계속 넓혀가고 있고요. 아하, 결제 영역을 더 깊게 파고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보험을 또 어떠냐? 예전엔 그냥 상품 정보 보여주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요. 그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내 정보를 모아서 분석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맞춤 상담까지 제공하려는 거죠.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오, 마이데이터 활용. 그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증권도 비슷합니다. 연금이나 소액 주식 투자 이런 걸로 들어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는 AI 기반 투자 정보나 해외 파생 상품 같은 좀 더 적극적인 투자로 유도하려는 거고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앱 하나로 그냥 모든 금융 활동을 다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이네요. 데이터 이야기도 아까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험 진단 AI 이런 것도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전략, 데이터 기반 사업화예요. 카카오페이가 가진 게 뭐겠어요? 바로 사용자 데이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사고 어떤 금융상품에 관심이 있는지.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 있겠네요. 그렇죠. 이 방대한 사용자 행동 데이터랑 마이 데이터를 AI 기술이랑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금융 비서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개인 금융 비서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 개개인에게 정말 딱 맞는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말 필요한 타이밍에 제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분은 곧 자동차 보험 갱신 시점에 다가오네?
그럼 이런 상품을 추천해드려야겠다. 뭐 이런 식이죠. 와,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그럼요. 이게 잘 되면 당연히 사용자당 평균 매출, 즉 ARPU도 올라가고 수익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나온 보험 진단 AI가 바로 이런 전략의 시작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뭔가요? 마지막은 이 막대한 사용자 트래픽을 활용해서 광고나 통신 상품 중개 같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계속 찾는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강점을 살리는 거죠. 이야, 정말 빈틈없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이네요. 그럼 이 모든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카카오페이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궁금할 텐데요. 핵심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지속적인 사용자 기반 확대, 그리고 사용자 한 명 한 명으로부터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 카카오페이가 실제로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했어요. 오, 목표치요? 어떤 거죠? 2027년까지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를 2,650만 명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향후 3년간 사용자당 평균 매출 ARPU를 연평균 18.6%씩 성장시키겠다. 이런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2,650만 MAU에 연평균 ARPU 18.6% 성장.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 같은데요. 네, 분명 도전적인 목표죠.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성장성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인다는 점이에요. 흑자 기조 유지와 성장,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네요. 그렇죠. 강력한 플랫폼 파워와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봅니다. 물론 경쟁도 치열하고 규제 같은 변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그림 자체는 굉장히 커 보이네요. 결국 사용자를 꽉 잡고 있는 플랫폼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니까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카카오페이는 그 강력한 사용자 기반과 플랫폼 영향력으로 단순 결제를 넘어서 이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확실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AI,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혁신 전략은 앞으로의 성장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 일상에 이미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페이가 앞으로 AI 기술과 만나서 또 어떤 새롭고 편리한 금융 경험을 만들어낼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점이 더 편리해지길 바라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